시리즈 버티는 머스터드넷 고혁준 선생입니다. 자, 2023년도 지방공무원 9급 영어 시험. 지금 이 문장 보시면은 후덜덜 하시죠? 단어도 꽤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시험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이 시험을 보거나 또 봐야 할 분들은 되게 후덜덜하죠. 그리고 뒤에 2번 문제도 이제 이 단어 모르면 이제 풀기가 애매하죠. 물론 유추해서 맞을 수 있다고 하지만 뭐 인간의 유추가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한계가 분명히 있죠. 그리고 1번부터 4번까지 단어도 당연히 물론 선생님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이거 뭐 기초 단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아시죠? 기초가 가장 어려운 거. 기초는 끝이 없어요, 사실. 기초라는 것 때문에 영어 포기 많이 하시죠? 솔직히 이거 보시면 어떠세요? 그냥 영어 하기 싫어지죠.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보면 영어가 싫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까지는 어법 문제고, 9번 보면 꼭 이런 거 집어넣죠. 우리가 어법만 내는 건 아니야, 우리도 회화를 한다고, 이렇게 어필하는 느낌이 좀 드시죠? 이런 거 해석해보면 되게 웃겨요. 뭐 pardon me, but could you give me a hand? pardon, 용서해라 나를, 그러나 너는 나에게 손을 줄 수 있느냐. 뭐 직접 이렇게 해석해보면 되게 좀 이상하죠.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법 대화체 같은 거 좀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독해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어법 문제, 어휘 문제, 독해 문제, 회화 문제, 정말 다양하게 이렇게 하지만 보시면 어때요? 공부하기 싫어지죠? 그래서 이런 시험은 사실 저도 그렇지만 저도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입장에서 좀 답답해요. 왜 답답하냐면 옛날 기억이 나는데 간호원이 되려나, 그냥 간호 공무원이죠. 간호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영어 시험을 보거든요. 그들을 가르쳤던 기억이 나는데, 그 여성분들이 생각이 나요. 대부분 간호 공무원은 남성이 적죠. 공무원이 대부분 여자분이었는데 되게 순박했고, 그리고 뭐랄까, 공무원이 되고 싶은 욕구도 굉장히 강했고, 어떻게 영어를 해야 되지? 그래서 그렇죠. How to learn, 어떻게 배워야 되지? 그러니까 굉장히 의존적일 수밖에 없죠. 자신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단어도 모르고, 막 이런.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사실은 되게 힘들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를 가르치려고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르쳐야 될까? 이걸 내가 단기간에 가능할까? 뭐 이런 것들이 걱정으로 들어오죠. 또 하나는 불안하다는 거예요. 사실 20대는 불안함이죠. 불안함. 이 불안함이라는 것은 매력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뭐랄까 좀, 완성이 안 돼? 미완성의 모습도 보이잖아요. 그런 게 20대의 멋이기도 하죠. 삼수생 같은 경우는, 이건 되게 힘들어요. 그들의 불안한 감정을 옆에서 보는 강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들은 항상 불안에 떨기 때문에 그거를 진정시켜 주는 게 강의보다 주목적일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요. 제가 이제 그런 게 싫어서 본질은, 제가 하고 싶은 건, 본질은 사실 영어라는 그 자체가 언어잖아요. 이 언어라는 자체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까, 제대로 가르쳐 볼까? 그런 거를 생각하는데, 직접 만나서 가르치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불안감, 삼수생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런 것들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강사들도. 그래서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익숙하지요. 우리나라 시험들에 많이 나오는 형태니까요. 수능에는 없어졌으나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존재하는 그런 것들이죠. 이 단어 혹시 아십니까? 이 단어? 예. 오늘 제가 수업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영어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표현들 보면 어떠세요? 좀 후덜덜하죠.
서브란 단어는 알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뭐 sequent가 들어가니까 뭐지 이렇게. 서브는 우리가 서브웨이란 말이 지하철이 있으니까 아실 수 있는 분들은 많죠. 뭐 서브웨이란 단어가. 이건 알겠는데 얘는 몰라. 뭐 이런 형태가 많이 되죠. 또 시퀀스라는 단어가 또 사실은 뭐 어떻게 뭐 시리즈 같기도 하고 그렇죠? 연속된다 시리즈 같기도 하고 사실 이거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밑에 쭉 열거된다는 거예요. 따라온다는 거죠. 이게 따라온다 밑으로. 그래서 subsequent는 연속적인 뒤에 따라오는 뜻이기 때문에 따라온다는 게 뭐죠? follow거든요. 그래서 following 이게 된 거죠. 그래서 further 하면 FAR far 이게 먼이잖아요. 먼. 근데 이 먼에 ER 붙었으니까 저 바뀐 거예요. UR로요. 영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많죠. 예. 우리말도 그러해요. 모든 언어가 다 그렇지만 하여튼 더 멀리 설명한다. 이해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프로젝트에 대해서 더 설명하는 거죠. 그게 이제 연속적으로 이제 연속 프레젠테이션에서 주어질 거란 거잖아요. 그럼 요거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또 2번 같은 게 볼까요? 물론 이거 코러스라는 단어를 알면 답이 나오죠. 근데 문제는 이제 하나씩 볼까요? fork가 뭐죠? 여러분 FOOLK 요거 이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민족이란 말할까? 일반 사람들. 왜가 길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일반 사람들이 가는 길. 그게 뭐예요? 관습 같은 거죠. 일반 사람들이 하는 길이 있잖아요. 그들이 하는 방식들. 이러한 관습은 이렇게 시작한 거거든요. 커스텀은 또 관습이죠. 멤버들이 결국 따를 거라고 이제 기대하는 거잖아요. expect 기대하는 거. 그게 뭘 보여줄 거란 거죠? 커스터디를 커터시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다. 이게 공손이에요. 공손. 결국엔 우리가 말하는 뭐 포크웨이는 커스텀 관습으로서 그것은 그룹의 멤버들이 따라 거라고 그래서 보여줄 거란 거죠. 다른 사람의 공손함을 뭐 예를 들면 excuse me라고 말하는 거 언제 sneeze 재채기 할 때 그냥 아메리카는 folkway 민간인들이 하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charity 하면은 우리가 알듯이 자선 같은 거 humility라는 단어는 humble에서 나오거든요. humble 옛날에 가수 B라고 아시죠? 가수 B가 미국에 이제 토크쇼 나왔을 때 미국에 있는 그 앵커가 you're humble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겸손하다란 말이죠. B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 보기에는 B가 겸손해 보이진 않죠. 그러나 미국 사람 보기에는 겸손해 보이죠. 동양인들 다 겸손해 보입니다. 하여튼 humble 겸손한. 그래서 humble에다가 IT가 붙인 거니까 겸손 이렇게 되겠죠. humble. 당연히 cute가 안 한 거 다행이죠. cute 하면 남자들 큐트란 말은 욕일 수도 있죠. 때로는. 자, bold. 이게 과감한 거거든요. 과감한. 네, polite가 공손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단어도 어려운 단어 많죠, 여러분들. 그쵸? 네. 너무 겁먹지 마세요. 네. 이런 거 딱 보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대부분 100이면 100 그 생각 드거든요. 난 정말 단어 정말 죽을 것 같아. 단어장 어떻게 암기하겠다 이런 생각 확 드시죠. 암기해도 괜찮아요. 암기할 수만 있다면. 조건은 그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성격을 갖고 있다. 나는 정말 겸손이고 뭐고 나는 굉장히 의지로 꽉 차 있고 나는 한 번 하면 작심삼일 같은 거 없어. 나는 1년 가. 이런 성격의 소유자라면 전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3번 같은 게 어떠세요? 이 단어 사실은 이 단어의 과거 분사형인데요. bring이라는 단어가 가져오다잖아요. bring up을 썼거든요. up이라는 데가 이제 올리는 거잖아요. 가지고 올린다는 건데, 근데 이게 무슨 이 아이들을 들어 올린단가? 이렇게 해석이 되죠,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뒤에는 식사가 나가요. healthy food라는 건강식 다이어트로 아이들을 들어 올린다고? 몸을? 그 순간 이상해지죠?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기초 단어라고 하지만 사실 상상이 잘 안 가죠, 여러분들. 그쵸? 일반적으로 우리가 키우다라는 말을 우리도 쓰잖아요. 키우다? 기른다라는 말도 쓰고요. 기른다라는 말 쓰는데, 키우다나 키가 커지다나 기른다나 작은 게 커진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bring up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키워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들어 올린다가 뭐죠? 이게 bring up이잖아. 그러면 똑같이 생각한 게 raise죠. 그래서 이게 되는 거예요. 키우다가. 이런 것도 주의하셔야 되죠. 근데 영어 중에 You Raise Me Up 이라는 노래가 있죠. 유명한 You Raise Me Up 이라는 노래가 있죠. 이건 또 달라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를 키우셨군요. 이렇게 되면 아, 당신은 나의 아빠야. You're my father.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Raise Me Up 하고는 좀 다르죠, 느낌이. 예. 이거는 엎어진 나를 이렇게 세운다 뜻이거든요. 그래서 Raise Me Up. 나를 들어서. 근데 raise란 말은 원래 집어 들어서 이렇게 세운다 뜻이 원래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상 raise me up은 그런 의미는 아닌 거죠. You are my father는 아닌 겁니다. 하여튼 raise가 들어 올린다는 개념에서 bring up과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애올려 가지 마시고 뭐랄까요? 받아들이면 돼요. 편하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영어를 포기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너무 어려워. 밑에다가 다 암기해야 되고 암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암기하고는 또 까먹으니까 열받고 다시 또 암기하고 그러다가 포기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포기하고 이런 것들이 시작되는 이유는 사실 이게 고문이기 때문에요. 누군가 torture라는 단어가 고문이거든요. torture라는 거 때린다는 거예요. 막 자기를 막 매를 맞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영어를 괴롭게 배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간호 공무원이 되려고 했던 그 여성분들도 사실 괴롭게 하는 거죠. 목표 때문에. 근데 사실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학문인데 하여튼 갑시다. 슬레이브가 노예잖아요. 리가 붙었는데요. 그냥 가볍게 노예 제도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근데 이런 단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또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하죠. do away with 하면 이렇게 된 거잖아요. away with. 근데 away란 말을 알고 있으면 무슨 뜻이죠? away, 멀리예요. 멀리. 그러니까 do away가 멀리 가게 한다. 멀리 가게 한다가 뭐죠? 어떻게 보면 remove 아니 제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do away with you 하면 야 꺼져 이런 말과 비슷한 야 너 나 가라 너 가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라져라 제거한다는 느낌이 좀 들죠. 그러니까 do 한다 away 하게 한다. 그래서 제거하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노예 제도가 제거되지 않았다, 폐지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19세기까지 폐지하다가 못 가요. abolish 요겁니다. abolish. 컨센트는 뭐 sentimental이라는 단어가 있죠. sentimental 느끼는 거죠. 센트가 그래서 같이 느낀다, 공감한다고. criticize 비판하다. just가 정의죠. just가 올바른, justify 올바르게 한다, 정의롭게 하다 이런 말 되겠죠. 자, 5번 문제 볼까요? 이런 거 그러면 짧으니까 쉬운 것 같잖아요. 그렇죠? 단어가 이제 마음에 걸리죠. 이런 것들이. 예.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단어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암기가 단어장 갖고 암기할 수 있으면 하시고 이거를 싫어한다 그러면 나만의 방법을 찾으세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독해나 듣기를 통해서 하는 게 더 낫다라 저는 말씀드렸으니까. 자, 요거 보면 어때요? vote가 이제 뭐죠? 여러분들 투표하다죠. 투표하는 사람들이 demand 한대요. 요구한다죠. 뭐 해야 된다는 거? should가 해야 된다니까 뭐 해야 된다 그래요. election process에서 선거 과정에서 뭐 해야 된대요. so that 그래서 그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명확하게. deception 사기 속인다. 엄청나게 속여야 된다. 당연히 아니겠죠. flex 이게 flex가 이제 유연한 거잖아요. flexibility 유연성 뭐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 뭐 아닐 것 같고. compete는 아시죠? competition 경쟁이 있어야 된다. 아닌 것 같고. trans란 말이 뭐죠? transgender란 말 아시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transgender가 뭐죠? trans가 A에서 B로 옮기는 거예요. gender가 성이잖아요. 그래서 transgender. 그러니까 trans가 여기서 옮기는 거니까 뭐죠? 뭔가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명한. 네, 그래서 transparency는 투명성. 엄청난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 정답 4번이겠죠. 왜? 명확하게 우리가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니까. 어법 문제 역시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 하나의 이유라고 있거든요. 업셋이란 말이 뭐죠? 그러니까 set은 놓는다고, 업은 뭐야? 위로 놓는 거잖아요.
뒤집어 엎는 거예요. 뒤집어 엎는 거. 뒤집어 엎으면 어때요? 깜짝 놀라야죠. 혼돈이죠. 그래서 혼돈이란 말도 돼요. 그러니까 스포츠에서의 혼돈의 이유가 in which 그 스포츠에서 팀이 predict란 말은 PR리가 미리니까 미리 예측되는 승리 할 걸 예측되고 supposedly 아마도 슈퍼맨 생각하시면 되죠. 슈퍼맨이 뭐 뛰어난 거죠. 뛰어난 그들의 어포넌트 어포가 이제 반대 against의 뜻이거든요. 반대. 그래서 oppose를 반대해야 되잖아요. 이게요. 예. 그러니까 반대자들이죠. 그들의 반대자보다 뛰어난 그런 팀이 surprise 놀랍게도요. lose the contest에서 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뭐다? 뛰어난 슈퍼맨 같은 뛰어난 팀이 아마도 perceive하지 못한 거죠. 그들의 opponent 상대방을 threatening 위협적인 것으로서 인지하지 못한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냥 what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이유가 뭐죠? 스포츠에서 당황하는 혼돈, 당황스러운 이유는 이길 걸 예상했는데 얘가 진 이유죠. 지운 이유는 바로 결국 이거죠. 이 상대방을 위협적인 존재로서 보지 않은 거, 아는 거, 그거거든요. what 뭐라고? 이런 뜻이 아닌 거죠. what 뭐라고? 이게 아니라 아는 것, 뭐뭐 하는 것, 그거야. 그게 대신 거죠. 그래서 대화시 아니라 대를 써야 되는 거죠. 바로 그거야. 그 팀이 이거를 위협적인 걸로 보지 아는 거, 아마도. 네, 그렇게 된 거죠. 이런 것도 perceive라는 단어, 과거형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볼까요? 약간 좀 지루해지죠? 예, 문법이라는 거 이렇게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요. 사실 뭐 이 내용도 재밌나요? 별로 재미없죠. 저도 재미없어요. 왜냐면 스포츠에서 놀라는 건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그 팀이 졌어. 이런 거야, 이유가. 라고 하는 게 재미 하나 없어요. 없으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지루하신 거예요. 저는 이런 게 그래서 싫거든요. 사실 싫은데 시험에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문제를 풀기보다는 물론 풀어야죠. 가끔씩 푸시고 평소에 영어를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또 뜬구름 잡는다 말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자, 이런 건 어떤가요? should란 단어 해야 된다 우리가 알고 있죠. 영어에서 have PP 쓰면 과거. 그럼 해야 돼. 과거를 해야 돼. 이게 뭐야? 과거를 해야 해. 이게 무슨 말이야? 과거는 이미 다 끝난 건데 어떻게 해? 끝난 건데 이렇게 되잖아요. 간단해요. 아, 했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원하지 이거 했어야 되는데 갔어야 되는데 그런데 a bit 약간 ill 아팠어. 괜찮죠? 나쁘지 않아요. These days 요즘에는 we do not save 절약하지 않나 much money 그렇게 많은 돈을 절약하지 않아. 과거 used라는 단어는 과거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 단어의 과거형이다. 조동사라고 하는데 하여튼 중요한 포인트는 US를 보시고 D가 붙어서 과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보다도 그렇게 절약하지 않는다. Risk squared 이게 구조팀이죠. 구조팀이 해피하게도 다행스럽게도 발견한 거죠. 뭐를? 해피했다는 거죠. 뭘 해피했을까요? 발견하고 alive 살아있는 사람. 요거 틀린 거거든요. 왜냐면 A가 들어가면 이게 원래 뜻이 on의 뜻이에요. 그래서 alive 살아있다는 뜻이거든요. 살아있는. 그러면 알다시피 이건 어떻게 써요? 어가 들어가면 D로 가야 돼요. 그래서 man aliv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책상 위에 할 때 on the desk에 사람이 있다 이렇게 쓰잖아요. 뒤에 나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8번 볼까요? 이거 꼭 수업하는 것 같네요. 수업을 하는 걸 원치 않는데 그냥 감동하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연설에 감동하게 되었다. 그렇죠? 감동을 터칭이라고 하면 감동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그래서 저는 일본인데 뭐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저 강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과 미국 사람 영어의 차이가 뭐냐라고 한다면 별로 없어요. 우리도 하다가 있고 당하다가 있잖아요. 그렇죠?
피동이라고 하죠. 수동, 피동. 똑같아요, 영어도요. 터치를 한 게 아니라 터치를 당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표현할까? 뭐 이런 걸 묻는 거죠, 결국에. 비용은 차지하고, 차지한 거는 그것은 떨어뜨린다는 거거든요. apart from. 그러니까 영어에서도 depart란다라고 했어요. depart from. 그럼 뭐뭐로부터 D가 down, part. 분리된, part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분리돼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같아요. 그 cost, 비용은 이제 우선 분리하고 그 계획은 좋았어. 그들은 선셋을 봤어. 핫 밀크를 티를 드링킹하며 이런 얘기죠. 과거 경력 덕분에 his past experience가 만들었지 그를 그 프로젝트에 맞게끔 이렇게 한 겁니다. 이상하게 슈트란 단어도 예, 옷 슈트가 떠올라요. 그것처럼 뭔가 맞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레피셜이에요. 자, 회화 같은 거에도 꼭 나오죠. 이런 거 나올 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직역을 하면 되게 웃겨요. Pardon me. 나를 용서해줘. 그러나 너가 나에게 손을 줄 수 있겠니? 이렇게 직역하면 웃기죠. 근데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 감각을 살리셔야 돼요. 미안한데 나에게 손 좀 줄 수 있겠니? 도움 줄 수 있겠니?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죠. A가 뭐라 하면 I'm trying to find personnel department. depart 아까 배웠던 거죠. depart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됐어요. 분리된 거 뭐예요? 우리가 부서라고 하죠. 부서. 학과 같은 것도 분리되어 있죠. 그러니까 인원의 어떤 요원을 뽑는 부서. 그러니까 인사과라고 하죠. 그런 것을 personnel 하면 요원 뭐랄까 하여튼 회사의 어떤 뭐 인원을 인연? 같은 인이네요. 이거 우리말로 안 떠오르는데, 어떤 회사에 보면 이제 인사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다루는 과. 그래서 퍼스널이라고 그래요. 직원을. 그러니까 퍼스널 디파트먼트, 인사과죠. 인사과 내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10시에 약속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사과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trying. 이제 10시 약속이 있다는 뜻이고요. 3층이라고 하죠. 3층. 그냥 뭐라 합니까? get up 썼죠. 거기로 올라가다. up이죠.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엘리베이터 타고 가라는 얘기죠. 이렇게 했어요. 그럼 뭐가 들어갈까요? 이러는 거야. 나에게 손 좀 빌려줄래?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거. 모르겠어. I have no idea. 내가 아이디어가 하나도 없으니까 모르다는 얘기예요. 이 상황 어떻게 핸들? 손으로 다뤄야 할지. 아닌 거 아시겠죠? 우즈 마인드란 말 우리가 꺼린다거든요. 마인드가. 신경 쓰여 마인드. 나에게 누가 책임지는지 말하는 게 좀 신경 쓰이냐? 이렇게 말하면 되게 이상하죠. 되게 이상하죠. 근데 이렇게 쓰는 건 굉장히 공손하게 쓰는 건데, 나에게 누가 책임지는지 말해줘도 괜찮겠어요? 이렇게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책임지 누군지 말해주실래요? 이렇게 의역할 수 있겠죠. Yes. 내가 약간의 도움을 이용할 수 있을 거야. 여기에서. 이상하죠. 네? 근데 말 이상하죠. 내가 여기서 약간의 도움을 이용할 수 있을 거야. 직역하면 되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회화라는 것은 직역을 넘어선 그 어떠한 상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은. 이런 거를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 독해에서도 굉장히 적용을 잘 합니다. 근데 독해를 문법이나 구문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하면 되게 이상해요. 그래서 내가 영어를 잘한다 못한다 구별한다면 이런 걸 내가 해석을 자연스럽게 하느냐 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한다는 말은 되게 이상하긴 하는데 제가 말하는 건 감각이죠. 감각. 영어적 감각이 있느냐. 이것은 문법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에요. 문법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의 느낌, 어조죠. 예를 들면 우즈 마인드 같은 경우도 마인드 자체가 꺼리다거든요. 너 꺼리니? 싫어? 이런 거죠. Would you mind telling me? 나에게 말해주는 게 싫어? 이렇게 되잖아요. 이상하죠 말이. 근데 그 느낌 어때요? 말해주기 싫어? 말해줘. 이런 말 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마찬가지예요. Yes, I could use some help. 도움을 이용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여기서 도움을 이용할 수 있을 거야. 여기서 내가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건데 도움이 필요해. 이렇게 해서 되겠죠. 여기서 잠깐 도움을 이용할 수 있기를.
내가 여기서 약간의 도움을 이용할 수 있기를, could 할 수 있기를, 아, 도움이 필요한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Sure. Can I help you? 내가 도와드릴까요?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네, 똑같은 문제고요. 네. 사실 이 독해를 보시면 알겠지만 어색한 문장 고르기라고 나오죠. 재미없죠. 보자마자. 제가 봐도 재미없어요. 이 자체가 되게 재밌는 이야기인데 불구하고도 우리는 읽으면서도 재미없게 읽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답답하지만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일 거라 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어떻게? 저 답을 주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즐길 수밖에 없다. 즐긴다는 것은 사실 고통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배운다는 건 다 고통이 따르죠. 뭐 항상 모든 건 다 고통이 따르거든요. 이 고통을 어떻게 내가 최대한 줄일 것인가가 이제 성공의 포인트죠. 그래서 제가 직접 말씀드리지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것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이게 준비가 안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잘못이 시작되거든요. 여러분이 이미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못 느끼는 거죠. 그 단어만 좀 알면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어휘는 어쩔 수 없을지라도 문법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해석을 즐기시면 자기도 모르게 영어가 된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오늘 이렇게 쭉 슬퍼 봤는데요. 이걸 뭐 해석해 주고 문제풀이 하는 게 중점이 아니니까 제가 말한 건 이제 우리가 현재 어떤 영어를 시험 보고 있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인지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좀 도움을 주고 싶었던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정의 한번 내려본다면 일상 영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일상 영어가 문제, 예를 들면 뭐 CNN을 듣거나 뭐 아니면 뭐 일상 회화를 하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이게 그냥 시험이 아니니까 읽고 해석하고 그리고 듣고 이렇게 되는 거고,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게 참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결국 영어를 포기하게 되는 영포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어떻겠습니까? 결국 여러분이 지키셔야 돼요. 누구도 못 지켜요. 그러니까 영어를 포기했을 때 내가 얻는 게 뭘까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안 하고, 영어를 안 하고 내가 인생에서 얻는 게 뭐가 있을까? 어차피 한 건데, 이거 사실 공부할 때 많이 투자했잖아요. 그 투자한 시간 아깝잖아요. 그냥 영포자가 되지 않는 길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 딱 하나요. 즐겨라. 그럼 즐길 수 있는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봐야겠죠. 즐기는 방법은 역시 독해도 중요하지만 역시 리스닝이죠.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말하기라는 건 상대가 있어야 되니까 매번 말씀드렸지만 그 단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고민이시죠. 뭐 정답은 없어요. 단어를 어떻게 하라고 말하기 참 힘든데, 그러나 확실한 거는 많이 듣고 많이 읽으면 자연스럽게 단어가 여러분께 되는 건 확실해요. 단어장으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거는 굉장히 고통이 따르니까, 물론 독해도 완벽하게 하려면 안 됩니다. 이게 사실 문제가 있는 게, 모든 단어를 다 완벽하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이 지문이 해석이 되잖아요. 짧으니까. 이게 너무 짧잖아요, 사실. 단어 한두 개, 세 개 모르면 해석이 거의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이거 다 알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지문이 예를 들어 길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모르는 단어가 좀 있다라도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또 얻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는 게 바로 영어예요. 완벽하지 말자라고 생각해 보시고 들어가시면 많은 성과를 빠른 시일 내에 얻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렇게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과 가야 할 길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 봤어요.